어느 날 김처선의 눈을 휘둥그르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당장 무덤으로 가라. 무덤? 내시부의 수장 김처선이 궁을 떠나 무덤으로 가라는 명을 받은 겁니다. 대체 왜 무덤으로 가게 된 걸까요? 성종이 마음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김처선이 가야 하는 무덤은 다름 아닌 조선의 구대왕 성종의 무덤이었습니다. 성종 재위 25년째가 되던 1494년 12월 내시 김처선을 각별하게 챙겨주던 성종이 38살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거든. 그때 그 드라마에서 그 장면을 찍을 때 꽤 저도 많이 울었었어요. 그 장면 찍을 때는. 예. 그만큼 이제 각별한 사이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때 김처선은 성종의 3년상을 전담하는 실흥 내시에 임명이 됩니다. 김처선이 성종의 무덤을 지키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보통 실흥내관은 내관들 중에서도 경험이 많거나 왕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고위급 내관들이 맡는 게 당시 조선의 관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직정성으로 모셨던 그 왕의 실흥내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영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종이 사망하고 약 5일의 시간이 지난 1494년 12월 29일 드디어 성종의 뒤를 이어 19살의 연산군이 조선 제10대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산군은 김처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왕들이 다 너무 신임했고 또 높은 지금 관직의 환관이잖아요. 굳이 뭐 잘 챙겨주셨을 것 같은데요. 김처선이 아버지에게 총애받는 내시였다는 걸 연산군도 세자 시절부터 봐왔을 거 너무 아닙니까? 잘 알죠. 그렇죠? 그랬을까요? 성종의 아들 연산군도요. 김처선을 무척이나 신뢰합니다. 1497년 1월 김처선이 실흥 내시로서 성종의 3년상을 마친 그해 연산군은 김처선에게 안장을 얹은 말 한 마리를 선물로 보냅니다. 살 하나 더 사준 거네. 그렇죠. 연산군이 즉위한 뒤에도 김처선의 입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성종의 3년상을 마친 이후 김처선은요 100여 명의 내시들을 이끄는 내시부의 수장 상선 내시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처선이 성종에 이어 아들 연산군의 수라까지 책임지게 된 겁니다. 이때 김처선의 나이 대략 한 40대 후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김처선은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연산군의 성장 과정을 봐왔을 겁니다. 네네네. 비록 왕과 내시의 관계였지만 성종의 아들 연산군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보통 이 내시는 남성성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남성 호르몬보다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사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쉽게 말하면 모성애 같은 게 더 커진다고 해야 될까? 아마 강해지는. 그런 면에서 조금 연산군을 아들과도 같은 지극정성으로 보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궁에 돌아온 김처선의 눈에 유독 거슬리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김자완. 김자원? 김자원은 이제 성종 때부터 정사품 승전 내시였는데 이제 승전 내시는 왕명을 이제 구두로 전달을 말로. 하는 역할을 맡았었죠. 둘 중에 누가 선배예요? 제가 훨씬 선배죠. 이제 나이 또래도 김장원은 거의 뭐 연산군이랑 비슷한 또래였을 거고 저는 이제 성종보다 더 위였으면 위였을 테니까 훨씬 선배죠. 자, 그렇다면 연산군은 대체 왜 승전내시 김자원을 아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김자원은 사람의 안색을 잘 살피고 또 언변이 있어 사람들의 뜻을 잘 맞추는데 능하였다. 오. 예원 씨, 내시 김자원 어떤 성격 같아요? 사회생활 잘하는 케이스네요. S 받을 스타일. 처세 잘하고. S등급. 자, 이 김자원은요, 눈치도 빠르고 말주변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김자원은 연산군 옆에 착 붙어서 이 아부를 떨면서 연산군의 신임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현 씨, 네. 이렇게 김자원처럼 이렇게 아부 잘하고 이렇게 좋은 말 막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사람을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좀 과하다 싶었을 때는 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과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있죠. 오. 네, 있죠. 이건 제 스스로 생각해도 별론데 우와 최고 이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뒤에서 딴 말 할 사람이다. 오. 웬만하면 그게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요? 역시 김동현. 아 그래 맞아. 역사 천재. 이 두 사람 진짜 진실된 것 같은데. 이게 진짜로 저희 맨날 해요, 맨날. 진짜로 최고. 다 좋아해요. 자, 근데 넷이 김자원을 가까이 두는 연산군을 보고 김처선이 우려한 데에는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일 대낮에 공공연히 뇌물을 바칠 경우에는 겉으로는 꺼려하는 신용을 하면서 받았다.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야 이런 거 왜 이런 거 주지 마. 아이 넓게. 참 넓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받은 거지. 그러니까 김자원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전라도 나주의 수령들이 뇌물을 바치니까 받기 곤란하다는 듯한 이 거짓 표정을 지으면서 결국은 뇌물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낮에. 한마디로 김자원은 성종 시절부터 승전 내시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김자원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상전이 또 납셨네 라고 말할 정도였죠. 와 심하네. 또 내시 김자원은요, 자신이 잘 보여야 할 사람에게는 몸을 낮춰서 아부도 잘하는 성격이었지만 때로는 내시들 사이에서 또 이간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타일렀어요. 이러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혼쭐을 냅니다. 야, 그래서 거의 뭐 뺨을 때리면서 호통을 치고 혼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김자원을요? 네, 근데 제가 그 실제 배우한테 너무 미안할 정도로 너무 감정이입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아이고. 지금도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럴 정도로 그 혼을 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마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워낙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 심하게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처선이 남몰래하는 우려가 얼마나 깊든지 간에 연산군은 그저 이 자신의 말에 토달지 않는 말 잘 듣는 신하를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게다가요, 이 무렵 연산군은 이런 말을 남기기까지 합니다. 지금의 행세로 보아서는 내시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대간이 권세를 부리는 것이다. 와 무슨 말이지? 내시들이 힘을 얻어 권세를 부린다고 항의해도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3사, 그러니까 조선시대 언론 역할을 하며 왕에게 간언하는 업무를 했던 3사의 대관들만은 못할 거라면서 비꼬는 겁니다, 지금. 내시 편을 들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 성종대부터 소위 이제 언론 3사라고 불려지는 이 3사의 영향력들이 이제 커지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국왕과 갈등도 늘어나게 됩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이후로는 뭐 더 많이 그 갈등 상황들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능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의 그와 같은 어떤 이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능상이란 임금을 능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의 명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잘 받드는 김자원 같은 사람은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아, 그래서. 원래 내시는 왕을 보필하는 역할만 맡았을 뿐 이 정치에는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연산군 때부터는요, 내시들이 왕과 가까이 지내면서 서서히 왕의 곁에서 정치에 관여하게 된 거예요. 김처선 입장에서는 자신과 각별한 사이였던 선왕 성종과 너무 다른 이 연산군의 행보를 보면서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산군 입장에서야 뭐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상당히 답답하고 화도 나고 하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뭔가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러니까 3, 4 대관들과 이렇게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연산군 모습이 좀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아마 싶지 않았을까.